안녕하십니까, 유성호입니다. 이번 강에서는 노인과 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노인의 정의, 그리고 노화의 개념 중에 노화의 분류와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화입니다. 노화의 정의를 확인해 보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며 질병에 걸리는 위험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노화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어떠한 이미지가 있으실 텐데요. 그거를 말로 푸는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노화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조차 노화를 하게 되고 세포도 노화를 하게 됩니다. 세포의 노화를 확인해 보면은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육이 커지고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고 등등등 모두 세포가 분열을 하고 강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노화가 되게 되면은 이러한 세포를 분열할 수 있는 능력조차 점점 감퇴되고 쇠퇴하여서 약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노인의 정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통상적으로는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저번 강의에서 확인했듯이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그리고 이후에는 노령의 인구가 거의 50%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65세에서 더 위로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노년학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인의 정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화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조직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 신체에 대한 자체 통합력이 쇠퇴하고 있는 사람, 인체 기관, 조직, 기능이 감퇴기에 있는 사람, 생활상의 적응 능력이 감퇴하고 있는 사람, 인체 조직의 예미 능력이 감퇴하여 적응력이 떨어지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춥고 너무 덥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반응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항상성 등의 능력이 감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체에 대한 자체 통합력 또한 감퇴됩니다. 제일 크게 예를 들어드릴 수 있는 게 균형과 평형성입니다. 우리 몸의 균형과 평형성은 신체 전반적인 협응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러한 협응력이 떨어지게 되고 신체에 대한 자체 통합력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넘어지거나 그리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인체의 기관 조직 기능 역시 감퇴가 되고 세포 분열을 감퇴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화가 점차 안 되고 이러한 것들도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생활상의 적응 능력이 떨어져서 집에서 어떤 물건을 옮기거나 아니면은 다른 반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응을 늦게 하게 됩니다. 생물학적 노화의 특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난다. 보편성이고요. 노화는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내적인 변화에 의존한다. 내인성입니다. 노화는 궁극적으로 사망을 초래하게 된다. 쇠퇴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노화에 따른 변화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심해지며 절대 회복이 불가능하다입니다. 여기서 절대 회복은 회복이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회복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보편성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은 늙고 그리고 우리 몸은 모두 소모품이기 때문에 닳고 닳고 고장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운동, 신체 활동을 적절히 제공을 하고 그리고 영양을 적절히 제공받는다면은 누구나 동일하게 늙어가는 노화가 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건강하고 건강 수명을 챙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화의 분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연소노인, 중고령 노인, 고령 노인,
그리고 초고령 노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연소 노인은 65세에서 74세를 말합니다. 사회에서 보통 일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삶의 절정기에 놓여 있는 노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고령 노인은 75세에서 84세를 말하며 대부분 퇴직을 한 상황이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취미 생활을 할 풍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85세에서 99세 고령 노인입니다. 더 이상 일을 하기가 어렵고 신체적으로 노쇠하며 질병에 걸린 경우가 많으며 가장 고단하고 외로우며 약한 노인입니다. 중고령 노인에서 약 10세 정도가 지나면서 이제 건강이 약해지고 노쇠해진 그러한 단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0세 이상의 초고령 노인입니다. 신체의 움직임이 없고 인체의 기관, 조직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 노인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이란 단순히 신체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생물학적 측면,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 측면에서의 최적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역시나 이어지는 강의에서 이러한 건강의 생물학적 측면, 심리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 영적 측면까지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WHO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 및 한계는 없으며 다만 더 건강하고 덜 건강하다는 개념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 5km를 달릴 수 있다고 해서 건강하고 5km를 달릴 수 없다고 해서 덜 건강하다. 이러한 기준 및 한계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굉장히 주관적인 측면에서 나는 더 건강하고 아니 나는 덜 건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건강의 개념이 일반적인 체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적, 사회적, 영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이라는 것이 생물학적 측면만 고려한다면은 우리 국민 체력 100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모두를 1등급 받는다면은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건강이란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체력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적 능력 5단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높은 5단계입니다. 신체적으로 아직 잘 단련이 되어 있는 단계고요. 스포츠 경쟁, 시니어 올림픽, 파워 스포츠,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등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단계입니다. 신체적으로 단련이 되어 있다. 5단계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중강도의 신체 활동, 그리고 이런 신체 활동들은 대부분 어떠한 경쟁이 아니라 취미 활동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모든 지구력 스포츠와 게임, 달리기, 자전거, 등산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단계입니다. 중간 단계죠. 신체적으로 독립이 되어 있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주 가벼운 신체 활동, 신체적 부담이 적은 활동, 모든 일상생활의 도구적 활동, 여기서는 골프, 댄스, 여행, 운전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골프에 대해서 이게 조금 더 활동적인 운동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골프를 하는 과정에서 연습, 스윙 단계를 빼고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걷는다, 이 이상의 심폐지구력 또는 근력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프 운동은 3단계로 많이 포함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습하는 과정에서 정말 땀도 많이 나고 근력도 많이 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대회 같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2단계입니다. 신체적으로 연약한 상태입니다. 가벼운 집안일, 그리고 음식 등의 조리, 집 앞에 가까운 마트로의 식료품 구매, 그리고 집 밖에 먼 곳으로의 이동 제한, 그리고 일부 일상생활의 도구적 활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즉, 일상생활의 기본적 활동만 가능한 단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단계입니다. 신체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 단계이고요. 일부 또는 모든 일상생활의 기본적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입소하여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단계들을 쭉 종합하고 결국 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적인 식사를 통해서 노화의 영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 균형적인 식사, 영양을 통해서 노화의 영향을 줄임으로써 더 나이가 든 노인이 됨으로써도 높은 단계의 신체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 내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화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노인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 통상적으로는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것과 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준 및 한계는 없으며 다만 더 건강하고 덜 건강하다는 개념만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운동 전문가, 노인운동 지도사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고객, 노인에게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상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노화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입니다.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20초 동안 확인을 해보고 같이 정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보편성, 내인성, 쇠퇴성, 점진성 총 4가지의 생물학적 노화의 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노화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노화의 영향을 운동으로서 그리고 적절히 처방되어진 노인 운동 처방으로서 영향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스포츠 경쟁, 시니어 올림픽, 파워 스포츠, 웨이트 트레이닝 등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은 몇 단계에 속하는가입니다. 20초 후에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 5단계입니다. 5단계는 신체적으로 아주 잘 단련이 되어 있고 스포츠 경쟁, 시니어 올림픽, 웨이트 트레이닝 등의 파워 스포츠가 가능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